안녕하세요. 영어 잘하는 헤드헌터 영잘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력서를 쓰기 전에 가지셔야 될 어떤 중요한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력서를 준비하기 전에 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 내가 몇 년 차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1년에서 3년 차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할 경우 흔히 저희는 주니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1년에서 3년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현재 직무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바꿔서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기회에 열려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주변에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성에 이미 있는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전공과 조금 무관한 직무를 하고 있는 경우 이 두 개를 어떻게 내가 접목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공을 살리는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다시 인턴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도전을 많이 하실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세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거기에 맞게 이력서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제가 대리 과장급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리 과장급 정도가 되셨다면은 이직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까지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이 갖고 있는 커리어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잘하는 어떤 직무가 물론 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 두 개 또는 세 개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음 이직을 할 때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이직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2 트랙 또는 3 트랙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한번 했었고 영업 마케팅을 했었고 현재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영업과 마케팅을 합쳐진 어떤 형태를 계속 하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약 이 두 가지가 모두 오케이다 그럼 투 트랙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메인으로 들 수 있는 이력서를 두 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채용 제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지원할 때 이 두 개 중에서 맞는 이력서를 조금만 수정 변형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이직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차 부장급인 분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 부장급의 경우 이제 굉장히 아마 한 분야에 심도 있는 경력을 쌓아 오셨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또는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전문성을 쌓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커리어를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내가 조금 더 리더십 포지션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에서 최대한 내가 리더십 기회가 올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최대한 많이 만드시는 게 사실 좋고 또한 내 소프트 스킬을 기를 수 있도록 내 밑에 있는 후배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만약 아직까지도 영어에 대해서 포기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제 차 부자급에서 나중에 임원급의 기회를 가실 때도 만약 영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직장인들을 위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도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 일단은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비즈니스 레벨의 영어를 충분히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또 이후에 차 부자급 되셨다면은 내가 만약 기업에서
이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 레벨에 계시다면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든가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그 무기를 하나 만드시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리어를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꼭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정말 준비 없이 내가 어디든 어떻게든 가겠지라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경우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를 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아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외국계 기업을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부자급 레벨이 됐을 때 그때부터 사이드 잡으로 하나의 비즈니스를 작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화돼서 본인이 많이 관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은퇴하면은 이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정말 좋은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임원급에 계신데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차부장급에 계신 분들 또 임원급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의 경우 사실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부장급 또는 임원급이다 했을 때는 조금 알려져 있는 유명한 헤드헌팅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좋은 헤드헌터와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시니어급 또는 리더급 포지션은 어디에 채용 공고를 올리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헤드헌팅 회사에 좋은 헤드헌터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나에게 맞는 채용이 오픈했을 때 그런 기회가 더 빠르게 나에게 오기 때문에 꼭 좋은 헤드헌팅 회사에 이력서를 한번 보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력서를 쓰기 전에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그 다음 영상에는 이력서를 쓸 때 알고 계시면 좋을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